자, 회의관리 1급 문제 21번부터 30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회의관리 1급 문제 21번입니다.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상 유형자산 계정 과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자, 계정 과목입니다. 자, 1번 한번 봅시다. 유형자산 간의 교환은 일종의 매매거래이므로 이에 대한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항상 인식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교환은 당연히 좀 매매거래인 거 맞죠? 그래서 항상 인식해야 한다. 항상.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동종 자산이냐 이제 이종 자산에 따라 이제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동종 자산인 경우에는 처분 손익 인식 안 하죠. 같은 자산이니까. 근데 이종 자산은 다른 자산이니까 처분 손익 인식합니다. 그래서 1번에 대한 얘기는 맞지 않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유형 자산의 취득 후에 추가적인 지출이 발생할 경우 지출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것으로서 유형자산의 내용연수가 증가하거나 가치가 증대되는 지출은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다. 이건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 이거 읽어서 다 아시잖아요. 회계관리 그렇지 배워서 아시잖아요. 뭐예요? 수익적 지출은 원상복구 현상유지예요. 그럼 뭐예요? 그렇죠. 증대되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2번에 대한 얘기는 맞아요? 틀려요?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내용 연수와 잔존가치는 세법의 규정에 따라 정해야 한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죠. 회계가 제일 서러운 게 뭐냐면은 세무 쪽으로 따라간다 생각하는데 회계 쪽은 절대로 세무 쪽 안 따라갑니다. 원래는. 예, 근데 어쩔 수 없이 세무 쪽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는 그 법령에 따라 맞춰 나가야 될 수밖에 없으니 그런 건데, 무조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정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이게 가장 회계 쪽이 좀 서러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아니, 무조건 우리 세무 쪽 따라야 돼요? 아니, 세무 쪽 따라주면은 우리 회계 쪽은 뭐가 돼요? 기업의 기준이 필요해요? IFRS가 필요해요? 그런 이제 조금 이제 할 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세법의 규정에 따라 정해야 된다는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세법은 그냥 세법대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 4번이 맞습니다. 감가상각 방법에는 정해법, 정렬법, 생산량 비례법 등이 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옳은 건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22번입니다. 2021년 1월 1일 취득원가 500만원, 잔존가치 50만원, 내용연수 5년인 유형자산을 취득하고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3일이 2022년에 감가상각비로 계상할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단 상각률은 45.1%로 가정합니다. 정률법입니다. 게다가 일단 2022년도를 물어보거든요. 2021 항상 1기거나 안 물어봅니다. 자, 산식은 뭐예요? 그렇죠. 취득원가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주고 거기에 정률만큼 곱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잔존가치 50만원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는 문제가 돼요. 선생님, 그러면은 정률법은 굳이 잔존가치를 남겨놔야 될 이유가 있나요? 있어요. 왜냐? 정률은 산시 자체가 1 마이너스 루트로 계산하는데 이 루트 위에가 내용연수고 그 다음에 이제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만큼 나눠서 이제 결정을 하거든요. 근데 잔존가치가 0이잖아요. 그러면 0%가 나오기 때문에 잔존가치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계산하는 방식은 필요 없지만 정률에 대해서는 그 계산할 때는 꼭 잔존가치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50만원은 이제 그냥 있는 금액이고 계산할 때는 신경 안 쓰셔도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500만원 곱하기
0.45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냐 라고 했을 때 계산기를 이용해 주셔야 되죠. 225만 5천원입니다. 여러분들 그 4번 답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1기 때고 그 다음에 2기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금액보다 무조건 적게 나와야 됩니다. 225만 5천원만큼.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3번이 답이 될 것 같아요. 느낌상. 그래서 500만원에서 225만 5천원만큼 빼고 두 개 빼고 곱하기 0.45 해주시면 돼요. 얼마? 123만 7,995원. 아, 틀렸네. 네, 느낌이 안 맞았구나. 요새 로또도 하고 있는데 로또 안 맞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바로 2기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 금액이 돼요. 근데 만약에 누계액을 물어본다면은 1기 거랑 2기 거 합치면 되고 2022년도 감가상각비를 물어보니 이 금액으로 답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23번입니다. 회사의 R&D 지출액은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과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개발 단계에 속하는 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개발 단계는요, 연구 단계는 이제 사전조사 같은 개념으로 보여주시면 되고, 개발 단계는 본격적인 이제 개발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예요. 자, 정답 몇 번이에요? 그렇죠. 3번이 정답이 돼요. 자, 1번 한번 볼까요? 생산 전 또는 사용 전에 시작품과 모형을 설계, 제작하는 시험 활동. 이거는 개발 단계죠. 시작품 만들어 놓고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 2번.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공구, 금형, 주형 등 설계하는 활동. 그것도 이제 개발 활동 중 하나죠. 3번이 이제 답이 연구 결과 또는 탐색, 평가, 최종 선택 및 응용하는 활동. 이거는 사전조사죠, 말 그대로. 그래서 3번이 틀렸던 거고. 4번. 상업적 생산 목적이 아닌 소규모의 시험 공장을 설계, 건설 및 가동하는 활동. 연구소 같은 걸 만드는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는 연구 단계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24번입니다. 다음 중 손익계산서상 장기 연볼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액의 공시금액으로 오른 것은 입니다. 장기 연볼 거래입니다. 그러니까 할부 거래죠, 말 그대로. 그래서 예를 들어 3년에 한 900만원이 하면은 그러니까 연도마다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이렇게 이제 받는 형식이 장기 연볼 거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매출액의 공시금액으로 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계산하면은 3년 후에 300만원씩 내가 받을 때 이거를 이자, 그러니까 복리죠. 이자 복리까지 계산을 해서 내가 현재에 대한 가치는 얼마인가 라고 계산하는 방식이 장기 연볼 거래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교재에서는 현재 가치라기보다는 공정 가치로 계산을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의 단순 합계는 아니고요. 답은 2번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가치, 즉 공정 가치에 합계한 금액 이렇게 보는 거고, 상품의 대체 원가는 아니고요. 현금의 해소한 금액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얼마 뒤에 내가 이제 900만 원까지 도달을 할 때 매년 300만 원씩 주면은 그 평가한 금액은 얼마냐? 현재 가치는 얼마냐? 라고 했을 때 대한 장기 연불 거래예요. 그러니까 미래죠, 미래. 그러니까 미래 가치죠, 말 그대로. 아, 잘못 나왔네. 미래 가치입니다. 미래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 얼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25번입니다.
재무 상태표의 구성 항목 중 부채는 1년 및 정상적인 영업주기 기준으로 유동 및 비유동 부채를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음 개정 과목 중 성격이 다른 것은 무엇인가? 입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그 유동 부채하고 비유동 부채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면은 유동 부채는 어떤 거예요? 그렇죠. 매입 채무, 미지급 비용, 선수 수익 해가 유동 부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장기 차입금 뭐예요? 그렇죠. 장기니까 비유동 부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 개는 같은 거고 하나는 다르다 이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25번에다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26번입니다. 사채 발행 시 인식한 사채 발행 차금은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 또는 환입한다. 사채를 할인 발행한 경우, 할증 발행한 경우와 이자 비용은 그 기간의 경과에 따라 어떻게 변동하는가 입니다. 자, 이거를 제가 지금 기본서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통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힘들어하는 파트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도 지금 이거는 이제 비공개인데 지금 회의관리 1급 교재를 만들고 있거든요. 7월 달부터 이제 강의를 들어갈 건데 지금 재무회계가 이제 공정률이 거의 한 70% 정도? 지금 이연법인세만 만들면은 그 뒤에 파트는 거의 다 끝나요. 현금 흐름표 좀 추가로 만들면 거의 끝나는데 그래서 현재 지금 이 파트가 지금 현재 가치에 대한 부분을 이제 따로 제가 파트를 만든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공개를 하자면은 이런 부분 이제 할인 발행인 경우, 그러니까 문제에서 봤을 때 우리가 할증 발행인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증가를 하고 할인 발행했을 때 이제 어떻게 해서 증가를 하고 이자 비용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할인 발행했을 때에 대한 화폐 시간 가치를 했는 내용과 그 다음에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상가표를 자 이거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상가표는 지금 현재 이 내용은 할인 발행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할인 발행은 아시다시피 액면 금액보다 미달하여 발행하는 경우인데 금액이 어떻게 되냐면은 점점 가면 가서 어떻게 돼요? 증가하게 되죠. 그리고 이자율은 액면 이자율보다 높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이자 금액도 같이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유효이자율법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자 비용은 증가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그거에 따른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차액도 어떻게 돼요? 이자가 올라가니까 사채 할인 발행 차금도 같이 올라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해해 주시면 돼요. 많이 틀려요, 이 문제를. 그러니까 이게 상가표를 봐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말면 돼요. 할인 발행은 액면 금액보다 미달하니까 금액이 올라가잖아요. 금액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자 금액도 같이 올라가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자 금액이 올라가면서 그거에 따른 사채 할인 발행 차금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할인 발행에 대한 이자 비용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금액이 올라가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해해 주시면 되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으로 이제 만든 게 있죠. 여기 있습니다. 충청도 출신의 강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유 사채는 내 돈이 아니여. 아니 남의 돈이란 말이야. 남의 돈 안 갚으면 백마강에 다이빙 해야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제때 잘 갚아줘야 돼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유효이자율법은 사채의 액면 금액을 미달해서 발행하다 보니까 액면 금액과 맞추는 과정에서 금액이 올라가는 거예요. 금액이 올라갈수록 당연히 이자 금액도 올라간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나중에 이제 기본서 강의할 때 또 설명을 할 거고요.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할증 발행은요. 액면 금액을 초과해서 발행을 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액면 금액을 맞춰 나가는 과정에서 금액이 어떻게 돼요? 점점 주는 거죠. 금액이 감소하면요, 이자 금액도 내려가요, 같이. 그래서 금액이 내려가니까 이자 금액은 어떻게 돼요? 감소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거에 따른 차익은 어떻게 되냐? 액면 이자율이 좀 높다 보니까 사실 이거는 이제 올라가는 형태가 돼요. 증가 이렇게. 그래서 이자 비용만 이제 그 액면 금액 이상 발행했으니까 금액이 떨어지면서 이자 금액도 같이 떨어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할인 발행은 액면 금액 미달이니까 이자 비용이 올라가는 구조. 그 다음에 할증 발행은 액면 이자율보다 초과 발행했으니까 금액을 내려줘야 되는 구조로 이자 비용이 뚝뚝뚝뚝 떨어지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세한 거는 제 기본서의 강의를 통해서 또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이건 아직 공개 전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분들은 4월 25일이거든요. 아직 없어요. 7월 달에 아마 오픈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또 이것도 이제 경상도 출신 강사가 이렇게 되는 거죠. 사채는 내 돈 아니다. 남의 돈이다. 이러면서. 낙동강의 타이밍 할래? 요새 낙동강이 수영하기 매우 힘들대. 이 뜻은 뭐예요? 녹조가 너무 많아가지고 여름에 낙동강은 저기 부산 쪽 이제 낙동강하고 이제 밀양 쪽 낙동강에 보면은 녹조가 좀 많거든요. 그게 비도 잘 안 내리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더워서 녹조가 많이 이어요, 사실. 그래서 수영하기가 힘들다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이제 할증 발행 시 유효이자율을 좀 보라고 돼 있죠. 어에 돼 있노? 연차가 될수록 금액 내려가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할인 발행인 경우에는 이제 금액이 이제 점점 올라가니까 이자 비용이 아까 올라간다고 충청도 강사가 얘기를 했고, 근데 경상도 강사의 이제 그런 할증 발행은 어떻게 돼요? 금액이 내려가니까 이자 비용도 같이 내려가더라. 이런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면은 제가 이 적었던 이 상가표를 보시면서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각각에 따라 이제 어떻게 변동이 되냐? 이제 이해되십니까? 그렇죠. 할인 발행은 증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할증 발행은 금액이 내려가니까 이자 비용도 감소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에 올바른 내용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의관리 1급 문제 27번입니다. 주식회사 3일은 2021년도 1월 1일 액면 금액 100만원, 액면 이자율은 10%, 만기는 3년인 회사채를 951 963에 발행합니다. 발행 당시 유효 이자율은 12%, 사채 할인 발행 차금에 대한 유효 이자율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3일에 이자 비용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자, 22년도 거를 물어보죠. 이거는 아까 제가 26번 문제 보여드렸던 그 표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2021년 1월 1일에 얼마냐면은 951 963이에요. 그래서 유효 이자율법은 얼마냐면은 12%. 액면 이자율은 액면 금액의 10%만큼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10만원씩 생각이 될 거예요. 그거에 대한 차액, 그 다음에 조정 후 장부 금액은 얼마냐 이렇게 이제 볼게요. 유효 이자율법은 실제 돈 받은 금액의 12%만큼 해주면 됩니다. 951 963 곱하기 0.12 얼마? 114236원이 됩니다. 뭐 5 해도 되고 6 해도 되고. 그래서 얼마냐면은 14,236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장부 금액은 얼마냐면은 951 963 더하기 14236 액면 금액과 맞춰 나가야 되니까 966 199원이 됩니다. 이렇게 돼요, 가정이. 그러면은 2022년도 12월 말짜니까 얼마? 966 199 곱하기 12% 잡으면 되죠. 금액이 올라갈 거예요. 얼마냐면은 115 943 944 이렇게 주면 돼요. 뭐 3 해도 되고 4 해도 되고.
그래서 얼마냐면은 15,944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금액들을 합치면 얼마냐면은 982143입니다. 그 다음에 2023년 12월 말자예요. 만기죠. 이게 마지막이. 금액 올라갈 거예요. 127857입니다. 단수 차이는 생길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17,857원이 돼요. 그러면은 982143 17,857원 얼마냐면은 딱 100만원이 되는 거죠. 단수 차이가 생기는 거는 여러분들 잘못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 단수 차이는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계산 과정에서.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물어봐요? 2022년도에 해당하는 이자 비용이 얼마냐 라고 했을 때 115944원이 되더라. 이렇게 이제 보면 돼요. 그래서 27번에 답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28번입니다. 다음 중 주식회사 3일에 충당부채에 관한 회계 처리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충당부채의 특징은 두 가지 적으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첫 번째, 부채성 계정 항목으로 인정을 한다. 두 번째, 추정에 의한 측정치를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자, 그래서 1번부터 한번 봅시다. 자, 1번입니다. 주식회사 3일은 현재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하여 다시 할게요. 자, 보고 기간 종료일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산출하여 충당부채로 계산하였다. 그래서 추정에 의한 측정치를 허용하는 거죠. 최선의 추정치에 대한 핵심 키워드예요. 맞습니다. 그 다음 2번. 주식회사 3일은 충당부채를 발생시킨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된 자산의 처분 차익이 예상되는 경우 당해의 처분 차익은 충당부채 금액으로 측정할 때 고려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그 충당부채를 하는 목적은 뭐예요? 아시는 대로 얘기하자면 그렇죠. 회사에 돈이 유출될 거를 예상을 해서 미리 적립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처분 손익에 대해서 충당부채를 고려한다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충당부채 목적도 어긋나기 때문에 이번에 대한 부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 3번. 주식회사 3일은 충당부채 명목금액, 그러니까 장부금액이죠. 그 원가, 해당 부분도 되고요. 현재 가치의 차이가 중요하다라고 하면은 현재 가치로 충당부채를 합니다. 그러니까 명목금액과 현재 가치가 안 중요하면은 그냥 명목금액 쓰면 되는데, 중요한데요? 이러면은 현재 가치로 이제 평가를 해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3번에 해당하는 부분 맞습니다.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주식회사 3일은 미래의 예상 영업 손실에 대해서는 충당부채를 계상하지 않았다. 영업 손실입니다. 충당부채 계상 안 하죠, 당연히. 충당부채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손실 이익에 대해서 충당부채 설정하는 게 아니고 돈이 나갈 걸 대비를 해서 작성을 하는 게 충당부채지. 사실 2번도 목적에 어긋나고 4번도 목적에 어긋나지만 4번은 맞는 얘기예요. 왜? 계상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4번에 대한 얘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에 옳지 않은 건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29번입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3일에 퇴직급여와 관련된 회계정보입니다. 2021년에 3일이 손익계산서에 인식할 퇴직급여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단, 퇴직급여는 판관비에 해당합니다. 그냥 제조랑 구분하지 마라 이런 뜻으로 또 오해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거 제조인지 판관인지 얘기도 없네요 이러면서 댓글 거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 빠져야 되는 게 있죠. 뭐예요? 이 부분 빠져야 됩니다. 자,
자, 여러분들 2020년 말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은 10만 원을 이거를 2021년 1월 1일에 해당하는 기초금액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돼요. 그래서 기초금액은 얼마냐면은 10만 원. 퇴직금으로서 지급한 금액은 얼마냐면은 3만 원. 그래서 설정 전 잔액은 얼마냐면은 7만 원이 남아있더라.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항아리 신축단지에 7만 원이 이렇게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12월 31일자 되니까 14만 원만큼까지 채워 넣으시면 돼요. 라고 해서 14만 원까지만 적립하면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 더 넣으면 돼요? 기존에 7만 원 있으니까. 그렇죠. 추가로 7만 원을 더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퇴직급여, 그러니까 즉 손익계산서에 인식할 퇴직급여예요.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14만 원 대답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번에 설정하게 될 퇴직금은 얼마예요? 7만 원이더라.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9번에다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30번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초에 설립된 주식회사 3일의 법인세 관련 자료입니다. 2021년 말 재무상태표에 계상될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이연법인세 부채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단,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이연법인세 부채의 인식 조건은 충족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무 생각하지 마라 이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대로. 그래서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4만 원입니다. 그래서 가산할 일시적 차이는 만원, 이연법인세 부채입니다. 접대비 한도 초과액은 5,000원. 이거는 기타 사유주이기 때문에 일시적 조정이 아니고 영구적 조정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어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는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냥 만원 계산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2022년도 이후에 적용되는 30%만 계산해 주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3,000원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가산화 일시적 차이는 이연법인세 부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답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